새벽 4시 서울 시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란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28살의 미란은 갓 3살이 된 아들 도연을 재워놓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 보험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 벌어올게. 조금만 기다려. 잠든 아들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하고 미라는 무거운 청소 도구들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일터는 강남의 한 대기업 빌딩이었죠. 밤새 쌓인 먼지와 쓰레기들이 미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새로 온 아줌마. 여기 화장실 좀 다시 해.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의 무례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미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반말 듣는 것도 이제는 익숙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대우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라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죠. 우리끼리 뭉치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미란의 제안에 처음엔 의구심을 보이던 동료들도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미란은 용기를 내어 작은 청소업체를 차렸어요. 클린마스터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단골 빌딩 몇 곳만 관리했지만 미란의 꼼꼼함과 성실함은 곧 소문이 났습니다. 정 사장이 하는 청소는 달라. 정말 깨끗해진다니까.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약하고 싶어하는 빌딩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큰 업체들의 견제도 심했고 자금 부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미라는 아들 도연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그만둬도 돼. 중학생이 된 도연이 어깨를 토닥여주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 따뜻한 위로가 미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40살을 넘기면서 미란의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어요. 대기업들과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다른 업체보다 좋은 대우를 해주었죠. 우리가 무시받았던 경험을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해야 해. 미란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8살의 정미란은 연매출 500억 원, 직원 3,000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청소 용역업체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청소 여제라고 불렀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오른 전설의 인물이었죠. 하지만 미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무시받고 차별받던 그 시절의 아픔들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을 직접 나가곤 했어요. 직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고객들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미란의 의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38살이 된 한도연은 대기업 임원 승진 파티에서 어머니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한 그였지만 늘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새벽마다 청소하러 나가는 엄마를 보며 자란 도연이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임원이 된 거죠.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엄마가 뭘 했다고.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미란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도연의 결혼 문제였죠. 벌써 38인데 아직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같은 여자를 찾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여성 말이에요. 도연의 말에 미라는 마음이 짠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석 달 전 도연에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최유진이었습니다. 서울대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그녀는 현재 프리미엄 타워에서 마케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키는 170cm의 모델 같은 외모, 그리고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까지 구사하는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 오빠로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만난 날 유진은 미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미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세대치고는 예의가 바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께서 이루신 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여성이 맨손으로 이런 큰 기업을 일구셨다니 저에게는 큰 영감이 됩니다. 유진의 말에 미라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재벌가 며느리를 선호하는 요즘 젊은이들과는 다른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유진은 주말마다 미란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음식 좀 드셔보세요.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을 들고 나타나는 유진의 모습에 미라는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음식 솜씨가 뛰어났죠. 어머니, 회사 일이 힘드시죠?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유진은 미란의 어깨를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란의 일상을 묻고 회사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도연도 유진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엔 차가워 보였는데 엄마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아들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유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성스러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다음 주에 부모님께서 인사드리러 오시겠대요. 유진의 말에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싶어서였죠. 아직 일러요.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미란의 신중한 반응에 유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도연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어요. 제 친어머니보다도 더 편하고 좋으세요. 유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그녀였거든요. 너무 완벽한 것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고 자신에게도 이렇게 잘해주는 유진을 마냥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연 오빠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나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조심스럽게 꺼낸 질문에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도연이가 원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미란의 대답에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하는 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후로 유진의 질문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클린마스터 연매출이 정말 500억이나 되나요? 정말 대단하세요.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강남에 빌딩도 있으시다면서요? 처음엔 자연스러운 대화인 줄 알았지만 점점 재산 관련 이야기만 나오는 게 이상했어요. 미라는 사업을 오래 해온 경험으로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우리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엄마,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유진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도연의 말에 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유진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미라는 우연히 유진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유진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박이야. 클린마스터 연매출이 500억이래. 그리고 강남에 빌딩도 몇 개 있다고 해. 유진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아니야, 시어머니는 아직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데. 한복까지 입고 효부 코스프레 하는 거 봤지? 유진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기라고? 효부 코스프레? 그동안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유진의 모든 행동들이 가짜였다는 뜻이었나요? 걱정 마, 결혼하면 다 우리 거야. 도연이는 워낙 순진해서 내 말이면 뭐든지 들어. 시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 못 가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상속받는 거고.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미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해?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있나? 친정 어머니인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어. 아직 확실하지 않거든. 하지만 도연이가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다 물려받겠지. 그럼 내 것이나 마찬가지야. 유진의 웃음소리가 미란의 귀에는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미란은 결심했습니다. 유진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을 지키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오랜만에 현장에 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일하는 프리미엄 타워에서 청소부로 변장해서 들어가는 것이었죠. 박 팀장, 프리미엄 타워 청소 현황 좀 알아보세요. 직접 점검해 보고 싶어서요. 미라는 법무팀장인 박상철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상철은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사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박상철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직감이 맞다면. 미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청소부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도 넘게 입지 않았던 그 옷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내 시작점이었으니까. 거울을 보며 미라는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이틀 후 미라는 완벽한 청소부 아주머니로 변장하고 프리미엄 타워로 향했습니다. 가발을 쓰고 화장도 연하게 하니 전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목소리도 일부러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유진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이선영 관리부장입니다. 프리미엄 타워에 도착한 미란에게 중년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미란은 일부러 허리를 구부리고 말투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선영 부장은 친절하게 건물 구조와 청소 구역을 설명해 주었어요. 20층부터 25층까지가 마케팅 부서예요. 특히 최유진 부장 있는 곳은 좀 까다로우니 조심하세요. 마지막 말을 할 때 이선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선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좀 까다로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세요.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벌써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청소 도구들을 챙기고 22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것은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어제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어. 변기에 물때가 그대로 있더라고. 복도 끝에서 한 청소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치지 않았어요. 다시 한다고? 벌써 몇 번째야? 이러니까 청소부들은 발전이 없는 거라니까. 미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평소 자신 앞에서 보여주던 유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거만한 표정으로 청소부를 내려다보는 유진의 모습에 미란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걸레질도 엉망이야. 발자국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다가가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대한 구석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50분쯤 지나자 유진이 미란 쪽으로 걸어왔어요. 당신 새로운 청소부지? 유진이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청소 기준이 높아. 대충대충 하다가는 바로 잘린다고.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나이 들어서 뭘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미라는 뒤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짜증나. 청소부들이 왜 이렇게 멍청해? 유진이 푸념하며 말했어요. 유진아, 좀 심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생활하려고 일하는 건데.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생활하려고? 그럼 제대로 하든가. 더러운 청소부 주제에 대접받으려고 해서 문제야. 우리가 얼마나 높은 교육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대접받으면 되겠어? 유진의 말에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이 유진의 사무실 앞을 청소하고 있을 때 실수로 물걸레에서 물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유진이 그것을 보고는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바닥에 물 흘리면 어떡해. 유진이 소리치며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미란이 들고 있던 물걸레를 확 잡아챘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 짜? 나이 먹었으면 일 그만두고 집에나 있을 것이지. 순간 유진이 물걸레를 미란에게 던졌어요. 차가운 걸레가 미란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늙은 청소부 따위가 여기서 일한다고? 제대로 못할 거면 아예 하지 마. 유진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한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걸레를 주워들고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봤어. 그날 오후 내내 미라는 유진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청소부들에게 반말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라며 비하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평생을 청소일로 살아온 미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5시 근무가 끝나자 미란은 조용히 건물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들 도연에게 알려야 했고 무엇보다 유진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어요. 박 팀장, 아주 작은 카메라하고 녹음기 좀 구해주세요. 화질과 음질이 선명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박상철 팀장에게 비밀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박상철이 걱정스럽게 묻자 미라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준비부터 해주세요. 이틀 후 미라는 첨단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는 가슴에 달린 명찰 안에 숨겨져 있었고 녹음기는 청소도구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미라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프리미엄 타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유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였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라는 조용히 다가가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응, 나야. 진짜 답답해 죽겠어. 유진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시어머니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건강하시긴 한데 나이가 나이니까 얼마 못 가겠지?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다린다니 이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3년만 참으면 수백억은 내 거잖아. 도연이는 워낙 순진해서 내 말이면 뭐든 들어주고. 유진이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내가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아. 한복 입고 나타나서 어깨 주물러주고 음식 해다 주니까 완전 속아 넘어갔어. 정말 쉬워. 유진의 말에 미라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고 계속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여기 청소부들 중에 하나 걸렸어. 바닥에 물 흘리고 그러더라고. 그런 핑계로 해고시킬 거야. 유진의 목소리에서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유진이 어떤 짓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전 10시쯤 유진이 이선영 부장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미라는 문 밖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대화를 들었어요. 부장님, 어제 그 늙은 청소부 봤어요? 김말순인가?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 정말 엉망이에요. 바닥에 물은 흘리지, 변기 청소는 대충 하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선영 부장이 의외라는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태도도 불량해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째려보더라고요. 유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미라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 번 더 지켜보고 결정하죠. 이선영 부장의 말에 유진이 불만스러워했어요. 부장님,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 줘봤자 소용없어요. 오후에는 더욱 가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일부러 복도에 커피를 흘리고는 미란을 불렀어요. 야, 김말순, 여기 바닥 좀 닦아. 그러더니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열심히 닦고 있는데 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 왜 이렇게 대충 닦아?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 사실은 깨끗하게 닦였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그런데 유진은 계속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말했습니다. 봐요.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일 그만두라고. 바로 그때 다른 직원이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유진 부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진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유진은 또 다른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였습니다. 미라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문 밖에서 녹음했어요. 엄마, 정말 잘 되고 있어. 시어머니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도연이는 나한테 푹 빠져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서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결혼만 하면 끝이야. 그 나이에 얼마나 더 살겠어? 몇 년만 참으면 클린 마스터 전체가 내 거야. 도연이는 워낙 순진해서 내 말이면 뭐든 들을 거고. 유진의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청소부들도 다 정리할 거야. 이런 저급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안 되거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유진의 말에 미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란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어요. 유진의 거짓말, 청소부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자신과 아들을 이용하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고 촬영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박상철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내일 회의실에서 만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프리미엄 타워 대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박상철 팀장의 연락을 받은 이선영 부장은 의아해했어요.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이었거든요. 클린 마스터 측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한편 유진도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소업체에서 뭔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거야? 유진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요즘 청소부들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였거든요. 혹시 그 늙은 청소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 오후 3시 프리미엄 타워 25층 대회의실에는 관리부 직원들과 마케팅부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클린 마스터 측에서도 박상철 팀장을 비롯해 몇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표는 보이지 않았어요. 클린 마스터 대표님은 언제 오시나요? 이선영 부장이 박상철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박상철은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곧 도착하실 겁니다. 유진은 답답해하며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뭔 일로 이런 회의를 하는 거야? 시간 아까워 죽겠네. 옆에 앉은 동료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걸어 들어온 거였어요. 바로 김말순, 아니 정미란이었습니다. 저 사람 청소부 아닌가요? 왜 회의실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여기는 청소할 곳이 아니야. 나가. 하지만 미라는 침착하게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정돈된 머리카락이 드러나더니 이어서 화장을 지우고 안경을 벗었어요.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잠깐만. 저분이 설마. 이선영 부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미라는 청소부 유니폼 윗옷을 벗었습니다.
아내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당한 자세로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청소부 김말순의 것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위험 있는 사업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클린마스터 대표이사 정미란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미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클린마스터 대표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라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박상철 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저희 대표님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서류들이 회의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이선영 부장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클린마스터 대표이시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클린마스터는 업계에서 유명한 대기업이었거든요. 유진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올리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물걸레를 던졌다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유진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유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궁금하시겠죠? 제가 왜 청소부로 변장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미란의 말을 기다렸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유진 부장님. 미란이 유진의 이름을 부르자 유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알고 계시죠?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클린마스터 대표이자 최유진 부장님의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미란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야 왜 미란이 이런 일을 했는지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시험했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는데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제 아들과 결혼하려는 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은 어떤지 말입니다. 박상철 팀장이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녹화된 영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미라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시게 될 내용들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유진 씨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상철 팀장이 프로젝터를 작동시키자 대형 스크린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유진이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소리치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어. 스크린 속 유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충격적인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어요. 평소 알던 유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유진은 의자에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게 녹화되었다니.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러니까 청소부들은 발전이 없는 거라니까. 스크린에서 계속되는 유진의 폭언에 이선영 부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네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유진이 미란에게 물걸레를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늙은 청소부 따위가 여기서 일한다고? 제대로 못할 거면 아예 하지 마. 유진의 차갑고 거만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한 직원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미란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 도연은 스크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아, 와서 앉아. 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내가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세 번째로 재생된 것은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유진이 친구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었죠. 시어머니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건강하시긴 한데 나이가 나이니까 얼마 못 가겠지?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유진을 향해 돌아보며 물었지만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년만 참으면 수백억은 내 거잖아. 도연이는 워낙 순진해서 내 말이면 뭐든 들어주고. 녹음된 유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유진은 여전히 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내가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아. 한복 입고 나타나서 어깨 주물러주고 음식 해다 주니까 완전 속아 넘어갔어. 유진의 조롱하는 목소리에 도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만해요. 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제 충분해요. 하지만 미라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아직 더 있어. 끝까지 들어봐. 마지막 녹음이 재생되었어요. 유진이 친정 어머니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몇 년만 참으면 클린마스터 전체가 내 거야. 아들은 바보니까 내 말이면 뭐든 들을 거고.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진에게 다가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도연 오빠, 잠깐만요. 설명할 수 있어요. 유진이 급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손을 저었어요.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 내 엄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재산만 노리고 나를 바보 취급하면서. 도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잠깐 화가 나서. 유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이야, 유진아.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야. 도연이 약지에서 반지를 빼내며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반지도 가져가. 유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오빠, 정말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기회? 미란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유진 씨, 기회라는 걸 말하시는 건가요? 미란이 천천히 유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당신이 저를 무시하고 제 직원들을 차별할 때는 기회를 줬나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미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요? 미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들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믿으시겠어요? 이선영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 부장님,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다니 충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할지, 함께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클린 마스터는 앞으로 최유진 씨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박상철 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 자료는 관련 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 모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라는 유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 그런 건 없어요. 당신이 저와 제 직원들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란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유진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어요. 최유진 부장님, 인사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의 다음 날 아침 유진의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프리미엄 타워 관리부에서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본 영상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부장님, 짐 정리하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진은 고개만 저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책상 서랍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하지만 유진의 시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회의실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청소부에게 물걸레 던진 대기업 부장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장까지 올라갔지?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저런 인성으로 어떻게 살아왔을까? 댓글들은 유진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죽기만 기다린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며칠 후 유진이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유진 씨, 사과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재산만 노리고 결혼하려 했던 건가요? 하지만 유진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황급히 도망치기만 했어요. 한편 박상철 팀장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모독, 그리고 재산 탈취 미수까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녹음된 내용들을 보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이 명확하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의 몰락은 이제 법적으로도 확정되는 상황이었어요. 반면 클린 마스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권익을 위해 직접 잠입한 CEO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엄청난 호응을 얻었거든요. 회사 홈페이지에는 지원서가 쏟아졌고 새로운 계약 문의도 끊이지 않았어요. 사장님, 이번 주에만 대기업 계약 문의가 15건이나 들어왔어요. 비서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계속 오고 있고요.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클린 마스터 직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직접 청소부로 변장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직원들의 자부심은 곧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어요. 한 달 후 유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미란과 박상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청소부 동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판사 앞에서 유진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검사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유진의 모습을 본 기자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어요. 반성하고 있나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나요?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미란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도연이 새로운 연인을 소개하기 위해 집에 왔거든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김은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로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반가워요. 편하게 앉아요. 미라는 은하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기로 했거든요. 은하는 정말 착해요, 엄마.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님도 잘 모셔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라는 은하의 눈을 보며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루신 일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져요. 미라는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미란이 직접 차린 저녁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유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유진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도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 미란이 은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밤늦게 미라는 혼자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고 진실한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